보험회사들의 이 CI가 쫙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를 지금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다른 시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네, 요즘에 너무 시장이 뜨겁게 움직여서 네. 사실 무슨 보험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조정 받을 때 네네. 우리나라 보험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삼성화재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손해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손보사?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과 우리가 생명보험이 네. 있는데 생명보험 쪽 같은 경우는 금리와 연동이 되는 실적적인 안정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험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지금 반도체도 물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네. 기할 수 있는 배당이 나올 수 배당 있는 잘 종목군들 주는,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나는 좀 느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고 배당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손해보험 쪽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뭐 네. 첫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요율을 2026년도부터 인상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용인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메리트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보험금을 계속해서 청구하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약 2조 정도의 손해가 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청구를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고객이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2026년도에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이제 보험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에 대한 급여가 바로 지급이 되는데 2026년도, 2027년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요걸 이제 몇 년에 나눠서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빨리 판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부분은 아니지만 연말에 좀 안정성을 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당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해보험주 어쨌든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배당주 찾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금 서서히 준비해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뭐 금융주나 통신주도 좋지만 손해보험주가 어쨌든 내년에 또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좋은 여건들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주식의 상승률과 배당을 한꺼번에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주 중에 어떤 것들 좀 최근에 괜찮나요? 네, 최근에 괜찮습니다.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기업은 DB손해보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네. 근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도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돈을 버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나 뭐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메리트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18%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PBR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PBR이 0.6배인데 평균적으로 1.5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첫 번째 기업은 DB손해보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현대해상이란 기업입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 같은 경우 오늘 DB보험도 한 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6% 정도 올라오네요. 좋네요,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관리 제도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손보험 쪽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실손보험 쪽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제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쪽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밸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해상을 두 번째 기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손해보험은 일단은 뭐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해상은 이 보험업계 정책 변화에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회사로 현대해상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보험주 중에 손해보험주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은 뭐예요?
네, 저는 삼성화재를 삼성화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가장 약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화재가 가장 좋았는데 그렇죠. 네. 일단 삼성화재 지금 손해보험 쪽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1위 기업이죠. 1위 그렇죠. 기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고 아까 전에 뭐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개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CS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보험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벌어들일 만한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부에 기입이 돼 있는 금액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 좀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를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4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가장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주가가 아침보다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네네. 목표가를 제가 일단 52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아마 52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52만 원 잡아드리고요. 네. 주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4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